해설하면요. 자, 4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거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27회 이 정도까지는 103조가 나왔는데요. 28, 29 이때는 대부분 다 104조 이게 나왔거든요.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 이런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세 가지예요. 강박은 취소나 또는 무효나 또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서 진이냐 비진이냐 있을 때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고요. 요즘은 그냥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죠. 그럼 이것은 취소예요. 우리가 강박은요,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 그러면 뭐죠? 취소죠. 그런데 강박이 만약에 여기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이렇게요. 2번은, 니은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딱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근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맨 끝에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니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그 다음에 줄거야 되겠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42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매년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통 2년이나 3년 이 터울로 항상 나오고 있어요.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이죠.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망 후 나중에 도달하죠. 그러면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니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말이 중요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 여기 또 이 딱 한마디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그래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도달. 그럼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가로 묶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여기까지 가로를 묶으면 이 말을 뭐라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알겠죠? 그것은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죠. 줄거요. 그럼 내용 증명하고 그 다음에 뭐죠? 등기죠. 등기 우편 두 가지죠.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 우편. 그런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요,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이 말이 좀 중요해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죠. 똑같죠?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런데요, 그 법정들이 그 통지를 알기 전에 여기 가로 묶고,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여기 가로 묶고, 사실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력이 있다. 나중에 도달하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말을 썼냐?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수령 받을 때, 내가 받을 때, 이건 지금 발송이잖아, 발송. 미성년자가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고, 아니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뭐가 됐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고. 이건. 근데 112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그것은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도달로 인정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제한능력자가 됐다, 이 말하고, 편지를 받을 때,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란 말하고 다르다고. 여기는 보낸 거잖아요, 발송이니까. 112조는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그럼 그건 수령 무능력자죠.
수령 무능력자인데 그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 도달했다.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사실을 알면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도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뭐예요? 발송이잖아요. 발송 후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111조하고 111조 1항하고 112조하고 지금 이걸 지금 섞어놓은 거죠. 111조 2항하고 112조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교묘하게요. 그래서 지금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지문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죠. 헷갈리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죠. 상대방이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또 나왔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 이걸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는 똑같은 말인데 도달이란 말을 뭐로 바꿨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2번 이 말이 이 도달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짧았다가 이 만약에 지문이 짧았다 해봐. 짧았으면 뭐라고 썼겠죠? 여기다가요.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알겠죠?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학생들이 아마 그때 시험 쳤을 때는 이 말 때문에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응 맞네?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112조인데 2조하고 111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조금 함정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43번은요. 진이 났죠?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줄과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우린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딱 여기 표의자의 생각만. 그 다음에 진정으로 OX X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야. 진정으로 아니야. 알겠죠? 이걸 진이라고 하지 않고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한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 원래 비진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본다? 도달이죠. 아니 유효죠. 유효. 근데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그는 지금 뭐로 돼 있죠? 취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비진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로 한다. OX, X 그런 식으로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알았을 경우는 무효다 그래야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140조에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해. 나머지는 취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란 말이 딱 나왔죠. 그러면 항상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대리인을 표준, 맨 끝에 대리인.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줄고 새로운 이해관계, 이걸 제3자라고 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를 가로묻고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문제가 갑자기요 다음 중에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또는 우리가 보통 무효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건 그것은 107조하고 108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머지 무효들은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 이런 무효는 뭐다?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뜻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뭐가 된다? 구별이 된다.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는 뭐죠? 통정 허위 표시는 써봐. 비진이 플러스 상대방의 양이에요. 비진이 플러스 상대방의 양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요 통정은 없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44번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느끼를 을에게 줬다.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 이걸 딱 나오면 먼저 그림을 그리든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항상 사례 문제는 그 읽으면서 일단 지문을요 최대한으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라 했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이죠. 그 허위의 매매계약, 여기의 매매 줄거면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에게 등기를 을에게 을 동그라미 무효. 무효죠. 그래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줄고 모르는 병 선의의 병이죠.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바로 밑에 등기를 줬다. 등기.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됐죠 지금? 자, 그럼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라, 이때 갑과 을은 매매계약 줄고 이걸 가장매매라고 그래. 가장매매 이퀄 무효. 우리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어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무효의 경우는 채무 불행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왜요? 채무 불행은 뭐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가장매매 무효이고 무효는 채무 불행이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다서 손해배상 청구 X,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과 병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줄거 병의 악의를 증명, 거기다 써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3대 원칙. 첫 번째부터 옆줄 긋고 첫 번째 동그라미 선의 추정되므로, 선의는 추정돼.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 돼. 즉 병은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라고.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을 해야 돼. 두 번째는요,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뭐냐, 두 번째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불문해.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하나는 뭐냐면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그럼 뭐 정답은 나오기 힘드니까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자, 5번요. 병이 선의이죠. 여기 나왔죠? 병이 선의 줄고 과실이 있다. 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과실 보면 선의만 돼.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알죠? 취득하지 못한다. 5번 틀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때 아마 뭐 우리가 통정의 표시가 하는 사례 문제는 이것이 가장 지금까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고서 가장 기초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5번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을과 합의 줄고요. 봐봐. X 토지 줄고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합의 동그라미. 합의는 뭐라 한다?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 이 말이죠. 알겠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 아시겠죠? 써 옆줄 긋고 차고 X. 왜? 차고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몰라야 되는데 여기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다? 차고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런데요, Y 토지로 잘못 기재 줄고 Y 토지로 잘못 기재 이퀄 O표시죠. O표시. 알겠죠? O표시. 여기요, Y 토지는요, 써. O표시 쓰고 이퀄하고 계약 불성립이죠. 우리가 차고의 문제는
효력 요건에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에서 착오의 문제가 나오는데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죠. 따라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1번 매매계약은 X토지 줄 것이고 성립 줄 것이고 X토지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옆줄 묶었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 을은 갑에게요 X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Y토지 줄과 Y토지 성립 줄 긋고 X. Y토지는 아니죠. 자, 3번은요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 맞죠? 착오 줄고 착오 X.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랬죠? 4번 Y토지 줄고 맨 끝에 가운데 성립 틀렸어. 여기는 X토지 성립은 맞죠? 근데 여기 착오가 틀려. X토지는. 근데 4번은요 Y토지 성립 틀렸죠? 근데 여기도 뭐도 틀려?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이것도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착오도 틀리고 성립도 틀리고. 3번은 X토지는 성립은 해. 뭐가 틀려? 착오가 틀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됐죠? 자, 5번은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X는 틀려. Y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X 토지에 대해서는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46번 사기죠?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딱 끊어.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 한다?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 위반.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공동묘지 조성 줄거 공동묘지 조성. 그 위에다 또 놨어. 뭐라고 쓰면 화장터. 공동묘지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써도 돼. 화장터 쓰고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분양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기망행위 줄거 기망이죠. 그래서 이퀄 위법행위예요. 기망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예요. 옆줄 긋고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봐봐.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 말의 뜻이 뭐다?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취소해야 된다. OX, X.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죠. 줄과 여기 상가 분양회사 상가 동그라미 분양 동그라미 분양하면서 분양. 그 다음에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할 때 광고 동그라미 그것을 상가 분양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 우리가 사기로 청약을 했을 때 사기가 되는 거지 청약의 유인이잖아요. 나 이렇게 뻥튀기해서 광고했는데 와서 한번 볼래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기망이 아니에요. 기망이 아니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자, 3번 제3자 사기. 제3자의 사기 줄거 제3자는 단순한 피용자.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옆줄 긋고 대리인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그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 알겠죠? 자, 그러면 5번은요. 대리인의 기망이죠. 대리인. 계약을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줄고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거기서 취소 줄 것이고 왜냐?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되고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되고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모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그래서요, 지금 여기 보면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했는데 기망의 법률효과는 취소죠. 그 취소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봐봐.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 여기만 해도 우리가 한 문제가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하지 않고 범위와 제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줄고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이 도래.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써. 옆줄 긋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승낙 없어도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승낙이 없어도 채무 이행은 가능해. 채무 이행. 알겠죠? 썼어요? 승낙 없어도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했죠? 여기 봐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뭐죠?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줄고 기한이 도래. 왜 그러냐? 기한이 도래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 세 가지가 있어.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거 세 가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은 안 돼. 그럼 반드시 본인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여기는 기한이 도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이행이죠. 채무 이행.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본인의 통장에서 대리인 자신의 통장으로 돈 빌려준 돈을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한이 미도래한 경우 그래야지. 알겠죠? 미도래한 경우 이렇게. 자,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누구라미? 체결. 우리가 체결은 극과 극이죠.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가 안 되고 매도의 대리권에는 매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담보로 대출이나 처분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영수의 대리권에는 뭐가 안 돼? 면제가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 체결이죠. 체결의 반대가 뭐다? 해제. 맨 끝에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매매계약을 체결 누구라미? 체결은요, 맨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 줄과 소인, 여러 명이다. 각자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 동그라미, 각자가 대리해. 법률, 줄과 법률. 그것은 친권자, 가로 여기 닫고, 공동.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공동 대리가 원칙이고 이혼해도 지금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를 꼭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요. 봐봐. 보존행위를 동그라미했어요. 여기다 써. 만 그러면 X. 만하고 가로 여기 닫고 X.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보존행위를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이해되셨나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보존행위. 여기 보존행위 뭐가 있어? 줄 긋고 두 가지를 써. 소멸시효 중단. 또 하나 써야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이렇게. 뭐 또 있긴 있어. 가옥을 수선한다거나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한다거나. 알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48번. 대리권 없는 자, 무권 대리죠? 본인이 추인 주로 하면 추인하지 않으면 맨 끝에 효력이 없다. 알았죠? 효력이 없어. 추인 동그라미 했어요?
있네. 4번. 추인은 여기 줄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예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 줄과 이 계약시를 가로막고 대리행위시. 계약시를 뭐라 한다? 대리행위시에 소급해. 소급이야, 소급. 소급 동그라미하고 비교 써, 비교. 봐봐. 여기 비교 표시 이렇게 했죠? 비교. 이렇게 비교. 비교 표시 해가지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가로 여기 닫고 소급 X.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어?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최고 여기서 최고로 써. 첫 번째 선악 불문. 최고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2번에 첫 번째 줄 48번에 2번의 첫 번째 끝에 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할 때 최고. 그 최고는 뭐다? 최고는 선이 악의를 불문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과다최고는 그것은 뭐죠? 된다는데 아니, 과다최고 하지만요. 그건 하지 마. 그냥 최고 했어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 쓰냐면 의사의 통지. 그냥 의사의 통지 이렇게 써. 우리가 최고하고 거절은 뭐가 되죠? 의최거. 의사의 통지. 준 법령이죠? 거기만 써. 됐죠? 본인이 그 기한 내 확답을 발 동그라미 발 거기다 써. 발신주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발하지 아니할 때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 줄고 여기 거절에다가 동그라미하고 거절에다가 별 하나 해. 왜냐면 항상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항상 나오죠.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 동그라미 했어요? 별 하나 했어? 똑같아. 최고하고 똑같이 뭐다? 의사의 통지예요. 둘 다 똑같이. 의사의 통지, 의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안경우 줄고 안경우 써. 거기 악이죠? 써. 철해 X. 철회할 수 없어.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선의. 그래서 철회 안 돼. 최고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요. 철회는 선의만 해.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죠? 줄과 계약의 이행을 청구 이퀄 무권 대리 책임에게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계약을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란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모를 수 있는가? 모를 수 없어.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지금 뭐죠? 악이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 무엇이냐?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5번은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여기 나왔죠? 안 상대방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 동그라미 맨 끝에 철회 선의만 할 수 있다. 선의.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49번 취소권은 줄곧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소멸시효죠? 그래서 여기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면 돼, 안 돼? 취소로 뭐로 바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로 바꿔야 돼. 근데 어려운 말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줄 했어요? 이퀄. 뭐가 돼야 돼요? 취소의 원인 소멸 이렇게.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또는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제척기간.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뭐라고 해야 돼? 여기 10년이라고 됐죠? 10년? 10년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을 요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죠. 악이고 뭐 선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악의 제한 능력자 줄고 현존 이익 반환. 현존 이익.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줄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 여기를 줄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 이퀄 능력자죠. 능력자.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능력자죠. 이퀄 법정 대리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버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그러니까 법정 대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추인할 수도 없어. 둘 다 못해. 알죠? 둘 다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죠. 소멸한 후에 하야만 틀렸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법정 대리권은 없어져.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소멸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 줄고 추인할 수 있는 후 다른 말로 뭐죠?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줄고 여기 아주 중요해. 이건 법정 추인이죠. 중요한 것보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야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이 일을 보류하면 절대로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돼? 이 일을 보류한다? 그러면 안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한 뭐 한 걸 본다? 추인한 것을 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 추인지. 여기 봐봐. 여기 취소권자 이행 청구죠? 거기다 써 비교다 써. 뭐라 쓰냐면 상대방의 이행 청구.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추인 X.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추인이 아니에요. 이퀄 취소 가능.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이요? 자, 50번. 50번 이제 물권인데요. 여기서 물권법은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